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 머물던 집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도시에서 지친 삶을 살던 50대 여성 수연이 시골의 작은 민박집에서 만난 조용한 남자 주호.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낙엽지는 가을 정원에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나눈 작은 대화들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녹여갑니다. 그리고 별빛 아래 주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몸이 깨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진한 교감.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진짜 사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수연은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을 떠나온 지 2시간째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산들이,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시골길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정류장은 대천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다.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정류장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가을비만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10분쯤 달렸을까? 운전기사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집이 가을정원입니다. 조용하고 좋은 곳이죠. 수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마당에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낙엽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수연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대문 앞에 서자 누군가 나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박수연입니다. 네, 주호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수연은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를 지나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벽난로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 비 맞으셨네요. 잠시 앉아 계세요. 따뜻한 차 준비할게요. 주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주호와 한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유자차입니다. 손부터 녹이세요. 주호가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참 조용한 곳이네요. 네, 조용한 게 좋아서 여기 살게 됐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으시네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주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조용한 게 덜 상처 주니까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서울에서 그녀는 너무 많은 말들 속에서 지쳐 있었다. 의미 없는 대화, 상처 주는 말들, 거칠애 뿐인 위로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호가 앞서 걸었다. 복도를 지나 끝방으로 들어가자 아담한 방이 나타났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낙엽들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녁은 7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주호가 문을 닫고 나갔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빗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수연은 눈을 감았다. 서울에서의 지난 인연이 떠올랐다. 남편과의 이혼, 혼자가 된 집,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왔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새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다. 서울에서는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의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빗방울이 마당에 낙엽 위에 맺혀 있었다. 수연은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정원에는 이미 주호가 있었다. 그는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 수연이 다가가자 주호가 고개를 들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여기 오니 잠이 일찍 깨지더라고요.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손님이.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수연은 주호 옆에서 낙엽을 줍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낙엽을 모았다. 은행잎, 단풍잎, 이름 모를 나무의 잎들이 손에 닿았다. 이 나무들, 오래된 거죠? 수연이 은행나무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네,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이미 있었으니까. 한 30년은 됐을 겁니다.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주호는 다시 낙엽을 모았다. 수연도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암이었습니다. 1년 투병하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이 집이, 이 정원이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그래서 민박집을 시작했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수연은 낙엽을 손에 쥐고 그의 말을 들었다.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바람이 머문다고 아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떠나보낸 사람의 빈자리, 그 공허함을 너무 잘 알았다. 저도 떠나보낸 게 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25에 만나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미워했어요.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미움보다 외로움이 더 크더라고요. 외로움. 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그 외로움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낙엽을 모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수연 씨. 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에 편안하게 머무세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입니다. 그게 제가 이 민박집을 시작한 이유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낙엽 더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낙엽도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다시 나무의 거름이 된다고 했지. 나의 상처도 언젠가는 내 삶의 거름이 될 수 있을까.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연은 거실 벽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주호가 장작을 넣어주고 옆에 앉았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주호가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찻잔을 들고 불을 바라보았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다. 주호 씨.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내분과 행복하셨어요? 주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날들이었어요. 아내는 이 정원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나무를 돌보고 꽃을 심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특히 가을에는요. 아내가 가을을 좋아했거든요.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저는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늘 외로웠거든요. 외로우셨다니. 네. 남편은 일에 바빴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주호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외롭다고 우리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런데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팠죠. 하지만 더 아팠던 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30년을 한 사람에게 바쳤는데 남은 건 빈집과 외로움뿐이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수연 씨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비록 이별로 끝났어도 그 시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주호 씨, 고마워요.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저도 고맙습니다. 수연 씨와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불은 조용히 타올랐다. 그 불빛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수연 씨. 네? 여기. 좀 더 머무시는 게 어때요? 서울로 돌아가지 마시고. 수연은 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주호 씨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수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주호가 조심스럽게 수연을 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 기댔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다. 오래된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은 가을 정원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주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낙엽을 모았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벽난로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다.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주호가 말했다. 수연 씨, 오늘 밤 별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정원에서 별 보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담요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은하수도 희미하게 보였다.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밝아서.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오면 좋은 게 밤하늘이 정말 맑거든요. 아내도 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주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다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되고.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요, 주호 씨. 여기 와서 주호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주호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저는 수연 씨가 좋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저도 주호 씨가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별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수연 씨,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이 가을 정원에서 저와 함께요. 네, 그러고 싶어요. 주호가 수연을 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원에서 오랫동안 별을 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오늘 밤 제 옆에 있어 주시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주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연의 몸이 깨어나는 듯 했다.
수연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서로의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다.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그리고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따뜻한 포옹, 서로를 감싸 안는 손길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해졌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방 안을 비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주호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 수연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주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다. 주호도 깨어났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어났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정원에 나갔고제 물을 주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점심 무렵 수연이 말했다. 주호 씨, 저 서울에 있는 집 정리하려고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아니, 서울에 있던 그 집보다 더 집 같아요. 주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집이, 이 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제 상처를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서 포옹했다. 은행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졌다. 노란 잎사귀가 그들 주위를 맴돌다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수연은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여기서 살기로 했어. 충청남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인데 참 좋은 곳이야. 정말요? 갑자기요? 응. 여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엄마 마음이 편해져서. 너희들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엄마.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꼭 와.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주호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연이 나물을 무쳤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 씨, 내년 봄에는 정원에 장미를 심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꽃이거든요. 좋아요. 저도 도와줄게요.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도 심어요. 네. 우리 둘이서 천천히 이 정원을 가꿔 나가요. 네. 천천히 함께.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불을 바라보았다. 주호 씨. 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럼요.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주호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으니까. 피아노 선율. 한 달 후 가을 정원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수연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었다. 엄마, 어서 와라. 수연은 딸을 안았다. 주호도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렇지? 엄마 여기서 너무 행복해. 손주들이 정원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이 집에 생기가 돌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그래? 딸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들 보기 좋아요.
서로 의지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다. 우리 그럴게. 밤이 깊어졌다.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수연과 주호는 다시 벽난로 앞에 앉았다. 주호 씨 행복해요. 저도요, 수연 씨.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이 되었네요. 제게도 수연 씨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에 묶여 살던 제가 이제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고요히 서 있었다. 이 나무들도 매년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틀잖아요. 수연이 말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지난 상처는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랑을 피우는 거. 맞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주호가 수연을 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와 함께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할 수 있어. 그렇게 가을 정원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 깊은 밤도 두 사람에게는 따뜻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며칠 후 수연은 서울에서 짐을 가져왔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 이제 정말 여기 사는 거네요. 주호가 짐을 옮기며 말했다. 네, 제 인생의 새로운 집이에요. 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옷장에 옷을 걸었다. 주호의 옷 옆에 자신의 옷이 걸렸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수연 씨, 저녁에 마을 사람들 몇 분 초대할까요? 수연 씨 소개도 하고. 좋아요. 저도 이웃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이웃 어르신 몇 분이 찾아왔다. 수연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주호 씨가 좋은 분 만났네요. 그동안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수연 씨가 오시고 나서 주호 씨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감사했다.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다. 주호 씨, 여기 사람들 참 좋네요. 네, 다들 인정 많으신 분들이에요. 수연 씨도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수연은 행복했다. 서울에서의 외로움, 이혼 후의 공허함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정원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나무 위에 마당에 쌓였다. 수연과 주호는 함께 눈을 치우며 웃었다. 올겨울은 안 춥네요. 수연이 말했다. 수연 씨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저도요. 주호 씨 덕분에 따뜻해요. 두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이 사랑이,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날 밤 벽난로 앞에서 주호가 말했다. 수연 씨, 우리 봄에 작은 결혼식 올릴까요? 수연은 놀라며 주호를 바라보았다. 결혼식이요? 네. 간소하게 가족들과 이웃분들만 모시고 제대로 수연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호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호 씨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수연 씨.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났다. 장미, 개나리, 진달래가 색색으로 피어났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축복했다. 수연은 하얀 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다. 주호도 한복을 차려입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절을 올렸다. 박수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예뻐요. 손주가 달려와 수연을 안았다. 수연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다. 주호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여보. 여보.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새들이 노래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이 머물던 집은 이제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여러분, 가을이 머물던 집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울에서 이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 지내던 50대 여성 수연과 아내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주. 두 사람은 충청남도의 작은 민박집 가을정원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낙엽 아래서 나눈 대화, 벽난로 앞에서 나눈 진심, 그리고 별빛 아래서 확인한 사랑.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두 번째 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